예, 한국인권뉴스 운영을 하고 있는 최도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집회 지금 창원하고 있는 저쪽에 지금 김성일 중원경찰서 정보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그 집회를 65 데시벨에 맞춰서 이 집회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데시벨 체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국어지역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서류를 보니까 이제 주거지역이래요. 그래서 주간에는 65 데시벨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저께 어저께군요. 어저께 저희 집으로 판교철거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업무방해 가처분 금지 신청에 관한 서류가 성남지원으로부터 저한테 도착이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철거민들이 있고 제 이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성남중원서에서 여러분들 그 투쟁과 관련되어서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곳에서 저는 그 판교철거민 여러분들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한 그 동영상을 제출을 하면서 그 제출한 동영상이 편집본이냐 원본이냐 하는 뭐 문제 등등 해서 가서 이제 진술을 하고 온 바 있습니다. 얘기를 돌아가서 업무방해에 관련된 그 실무적인 것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고, 먼저 한국인권뉴스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권뉴스는 인터넷 비주류 민중운동 미디어예요. 실제 한국에 많은 언론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언론은 매우 드뭅니다. 설령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 또한 가장 낮은 곳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일은 사실상 기피하는 측면이 많아요. 따라서 한국인권뉴스는 바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한국인권뉴스는 현장에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그런 일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손시렵다고 장갑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현수막 있습니다. 현수막, 판교철거민 여러분들의 주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 여기 상당 부분 제가 쓴 거 맞아요. 제가 중원경찰서에도 이거 제가 쓴 거 제가 인정을 했어요. 없는 철거민들이 현수막 하나 써도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실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와 충돌한 그 장면이 있는 그 이틀 전, 그 사고 났을 때 여기 현수막과 당시의 피켓을 누군가가 다 탈출해간 사건이 생겼어요. 중원경찰서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서 수사에 진행 중인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무려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그 사건은 지금도 실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창고에 그 집회 시위용품이 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철거민들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성남시청 어딘가 창고에 여기에 훔쳐간 그 물건들이 이 시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거민들이 가서 그걸 갖다가 스스로 찾아낼 수는 없으니까 중앙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거죠. 아직까지 오림무중입니다. 진실은.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바로 이 현수막을 제가 써드리게 된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들 자꾸 훔쳐가고 누군가 훔쳐가고 계속 여러분들의 주장은 내놔야 되는데 돈도 없고 가장 싸게 하는 건 천구에다가 페인트 사다가 쓰는 거예요. 제가 잘 쓰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이 대신 대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써드린 거예요. 네, 그겁니다. 이렇게 조금 돌아가서 인권뉴스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억울한 사람들의 눈이 되어드리고 입이 되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언론운동으로서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운동을 하는 언론운동, 그것이 인권뉴스가 가는 방향이에요. 대부분의 언론은 와서 책상에 앉아서 누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거나 진보 언론들 또한 누가 얘기한 것을 받아 적거나 주로 받아 적는 게 기자들이에요. 한국 인권뉴스는 받아 적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운동으로 여러분들의 주거 생존권 등등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는 쪽에 일을 합니다. 여기 동지가 한 분 와 계십니다. 여기 활동가 동지께서 와 계시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바로 어제 우리가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서울의 모 구청에서 바로 만난 동지. 그 억울한 사연이 있을 때 인권뉴스가 함께 합니다. 여기 전면에 보이는 이 차가 인권뉴스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인권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드리는 방송차입니다. 이 방송차에서 방송장비는 노동 사회운동 현장에서 그동안 투쟁한 여러분들이 쓰다가 투쟁이 끝나고 여기 창고에 버려진 물건들을 어떤 분이 이걸 모아왔어요. 모아와서 그 모은 걸 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 차에다가 장치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뉴스는 바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이크가 없고 방송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도 번지질 못해요. 아주 무서운 바로 우리 사회의 언론 권력, 마이크 권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로서 여러분들의 민족 생존권을 쟁취하는데 같이 연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권뉴스가 여러가지 연대운동을 합니다만 그 중에 철거민운동, 그 다음에 노점운동, 그리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운동, 이런 곳을 찾아갑니다. 누구도 외면하는 그곳에 갑니다. 왜? 역사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의 삶에 우리가 천착해 깊이 들어갈 때 그 사회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아파트에 아주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진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추운 날에 길바닥에 있는 여러분들 속에서 저는 이 우리 한국에 바로 그 진실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서울의 모 구청에 가서
바로 한 동지의 억울한 사연을 우리는 같이 가서 연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청의 부구청장께서 문제의 그 시행사 쪽에 해당하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업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억울한 그 분과 그리고 바로 한국인권뉴스와 연대하는 분들이 가서 같이 만나서 어제 단 한 번에 그 문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억울한 분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절절한 호소력을 가지고 민관을 여러분들의 연대투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푸는 거예요. 이것을 예컨대 그래서 조중동에다가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한겨레 신문 불러도 잘 안 와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인권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판교에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걸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판교 철거민들 전 애초에 몰라요. 예전에 철거민 운동에 제가 취재하러 갔을 때 판교를 한번 제가 체크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올 여름이에요. 저기 성북구에 가면은 아주 외롭게 투쟁하시는 그 할머니 철거민이 계세요. 갔습니다. 가서 그 억울한 사연이 있는 그 노 부부의 철거민 사정을 우리가 취재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교섭 과정에 인권뉴스가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진실과 과연 교섭을 통해서 그 철거민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바로 억울한 철거민의 입장에서 함께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 가서 직접 지켜봤어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 노부부의 억울한 사연은 억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건 맞는데 그 노부부는 그 자신의 주거 생존권 투쟁이 점유권에 관한 투쟁이었어요. 그런데 연대투쟁을 할 때 점유권에 관한 투쟁을 말씀하지 않고 소유권으로 계속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연대투쟁을 하는 동지들이 함께 그리고 연대운동에 나선 한국인권뉴스가 함께 조사해본 결과는 그것이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노부부가 계속 고생을 하시니까 이거는 점유권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유권을 주장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부부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권뉴스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북구청 철거민 투쟁에서 한국인권뉴스는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억울한 그 노부부에게 찾아온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중에서 계신 여기 한 분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위원장님 맡고 계신 손주가 있는 할머니 여기 위원장님이세요.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람철거민 대책위원회에서 만나서 보니까 너무 또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달랑 성북구청에서 만나고 그냥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인사를 나눴는데 명함을 드렸죠. 근데 가끔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어떤 사연입니까? 그래서 만나서 뵀어요. 그랬더니
본인 외에도 억울하신 분들이 이렇게 여럿이 계시대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여기 여러분들 계신 주거생정보 투쟁에 아주 내밀한 깊은 진실을 전 몰라요. 그것은 성남시청과 함께 혹은 LH와 함께 진실 찾기를 교섭을 하면서 그 자연히 드러날 걸로 봅니다. 저는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판교 철거민들은 당시에 한나라당 이대엽 전 시장 당시에 신도시 개발 당시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직접 관련은 없어요. 그러면 이대엽 전 시장의 정책적 결정 시행 과정에서 빚어진 일을 현재 시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업무에 대한 과오를 후임자로서 판단하고 여러분들을 성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같이 풀려고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바로 그 판교에서 연대 오신 성북구청에서 만난 그 할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여기에 온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예. 오늘까지 이렇게 인연이 아주 아름다운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투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를 요구해서 그것이 100이 되면 더 좋고 아니면은 70이 될지 50이 될지 그거는 사실은 뭐 하늘만 아는 거죠. 그거는 아주 진실한 그 관계 당국과 여러분들 간의 진실한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권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개입해서 취재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11월 12일인가요? 그 이른바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 폭행 사건. 예. 그때 여기 우연히 여기 바로 여기죠. 예. 어린이 벼룩시장 할 때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주위를 한번 쫙 돌았어요. 보니까 어린이들하고 그 학부모들하고 와서 뭐 집에 있는 물건들 가지고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500원, 1000원. 아주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아이들이 여기 옹기종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바퀴 돌았죠. 쭉 도는데 그때 그 웨스트우드 모자 베르버식인데 1000원, 단돈 1000원. 아이고, 너무 좋은 거야. 나도 샀어요. 사가지고 도는데 여기 어디 가운데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 캠코더를 이렇게 들고 다니죠. 너무 예쁜 장면에서 찍는 거죠.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쭉 돌면서 어린이들과 그 대화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예쁜 그림도 있겠구나. 그래서 카메라 가지고 쭉 이제 이렇게 찍다가 도는데 여기 이재명 시장이 여기 나타났는데 어떤 분이 나중에 딱 보니까 그 판교 철거민 중에 한 분이에요. 몸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그 동작이 뭐 사실은 뭔지도 안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카메라 딱 들이댄 거죠. 그래서 그
철거민과 이재명 성남시장과 몸이 다가가는 장면부터 끝나고 헤어지는 장면까지 그걸 전 장면을 풀 버전으로 찍은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이게 사고 나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인이에요. 공인인데 누군가가 몸을 가까이 와서 몸을 가까이 밀착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시민끼리 몸을 밀착하면 친해서 밀착한다, 인사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공인에게 밀착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이 한쪽은 주거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이고 한쪽은 그 요구사항의 상대편에 있는 시장이다. 이런 다음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딱 다가갈 때 어서 많이 딱 눈이 익은 분이고 해서 딱 보니까 그 철거민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 장면을 찍어서 제가 당시에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쭉 한번 화면을 보니까 이거 사건이 예사롭진 않겠어요. 만약에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주민들을 민원을 받아들일 정도로 그냥 편한 사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고, 만약 문제를 삼겠다 그러면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다 라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돼서 인터넷을 딱 치니까 인터넷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을 판교 철거민들이 집단 폭행했다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돌려봤어요. 동영상을 돌려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고 그 주변에 여기저기 철거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몇 분이 보이는 거와 집단 폭행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적어도 제가 철거민 운동 현장을 취재한 경험치에 의하면 이 사건은 만약에 어떤 증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 폭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만으로도 판교 철거민들의 운동은 그대로 사라지는 그런 지점이구나, 제 느낌에.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변호사한테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변호사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변호사 의견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철거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경찰서에다가 증거 제출하면 이것도 오해받는 거 아니야.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상황은 일단 변호사가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즉시 성남중앙경찰서에 동영상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고 그 제출한 동영상 이후에 이 길 사실은 여기 중앙경찰서 정보관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경찰이 권력의 편과 노동자 민중들의 편 중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동안 제가 역사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 경찰은 권력의 편에 종종 서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용산 참사 아시죠?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 경찰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원경찰서에 동영상을 제출하고, 물론 제 인적사항 다 밝히죠. 다 밝히고, 그 다음에 즉시 다음날 유튜브에 전 풀 동영상을 유튜브 인터넷에 다 올리고, 물론 한국인권시에 올리고, 그 다음에 진보 진영 전체에 제가 다 올렸어요. 이 증거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권력기관이 갖고 있어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영상이다 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현재까지 성남시청과 판교철거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이른바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모든 사건의 증거 자료로 지금 그 동영상은 현재 법원에 그리고 경찰에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저는 한겨레신문 창간 주주입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한겨레신문이 태동할 때 저도 가서 이직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이 판교철거민 문제를 보도할 때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부산 사진과 시장에 인터뷰한 내용만 보낸 거예요. 만약 그 기사에 이재명 시장의 발언을 다 보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절반을, 똑같은 양으로 절반을 판교철거민을 찾아와서 한겨레신문 기자가 한편 판교철거민들에 의하면 그 실제 내용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러면 공정보도가 되는 거예요. 기부산 사진 실을 수 있어요. 그 내용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판교철거민들 중에는 당시 현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판교철거민들 여러분들 여기 팔순 여기 노 할머니 계세요. 그때 손과 다리 이렇게 막 억지로 잡으면서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그때 병원 가서 진단상을 끊으려고 했는데 하도 억울해서 몸도 아프고 시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본인을 추적해서 미행을 하고, 그리고 성남시에 가까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가서 보니까 진단서를 끊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나중에 멀리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억울한 사연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시청 공무원이 할머니 뒤 따라다니면서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지만 저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 인권뉴스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거 생존권을, 정당한 권리를 정당하게 찾게 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부수했다, 할머니가 어디가 다쳤다, 이거는 그거보다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어쨌건 그런 일도 있고, 또 여기 철거민들 중에 한 분은 그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 철거민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때 손가락으로 눈을 쑤시려고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입으로 들어오더래. 입을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이빨이 또 어떻게 돼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이빨을 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철거민들이 그 사건에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그 온몸에 타박상을 입거나 그런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밝히지 않은 것은 바로 이유야. 어쨌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다가간 그 철거민이 행동이 좀 적절치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번에 여기 마이크를 잡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일을 물어보니까 그분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철거민들 당시에 이대엽 성남시장 당시에 판교 철거민 문제와 직결된 그 철거민과 이대엽 당시 시장과 중간에서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바로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놀란 거죠. 매서에 저 몰랐거든 거. 현재 이재명 시장이 바로 판교 철거민 문제의 변호사였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선거운동할 때 선거운동원으로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당시에 그 선거운동에, 그러니까 당시 소속이 어디죠? 민주당이겠죠. 민주당이 같은 동지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분 논리 그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 문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달간이나 여기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날 이렇게 모른 척 하느냐.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 변호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남시장이에요. 근데 옛날 자신이 사건을 맡긴 수임자로서의 변호사한테 대하던, 그리고 선거운동할 때 가까이 맨날 껴안고 하던 그러한 매너를 오늘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그때의 모습처럼 지금 가서 껴안으려고 다가갔다 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마이크 잡았을 때 그분께서는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그 가까이 다가갔던 자신의 맨 처음 자세, 첫 번째 다가갔던 그 자세에 대해서는 나는 그 철거민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전에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 들으니까 참 황당하긴 해요. 그때 너무나 친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일체 모른 체 하면서 뿌리치면서 그때 동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팔이 나가면서 이렇게 뿌리치죠. 뿌리치면서 이게 이제 그 철거민의 얼굴에 손이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왜 그런 장면이 나오냐 하니까 혹시 자기를 무슨 흉기 같은 걸 들고 자기를 해치려고 해서 이재명 시장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협을 느껴서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저한테 이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자, 여러분들 여기 위원장님 외에 15명에게 날라왔어요. 이제 법률적인 지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온 그 성남 지방법원에서 날라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1월 3일 신문 잡혀 있어요. 그 서류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뭐 불리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이재명 시장이 여러분들을 고소를 하면 이 금지 가처분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날라왔으니까 저도 가서 있는 그대로 가서 발표하면 되죠. 여기 우리 오케이. 기부달 씨한테도 이렇게 날라왔죠. 오케이. 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이 예전과 많이 달라요. 누가 뭐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 때리고 무조건 감옥 집어넣고 그러던 시대는 아니에요. 물론 요즘 이제 억울한 그런 사건 사고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법관들이 때로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속한 민주당을 한번 쳐봤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민주통합당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주당에서 한 놈 더 나아가서 매우 바람직한 바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겠다고 일종의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름을 민주통합당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재명 시장은 이제 민주통합당 소속입니다. 그러면 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인권뉴스 기자로서, 대표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면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가 여러분들의 예전에 변호인이었다면 더 조심스럽게 진실을 찾아서 주거 생존권을 가급적이면 찾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고발로 나가고 있고 이런 거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의 명단을 보면 재밌어요. 이번에 신문 대상자가 여기 위원장님의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는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내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예전에 변호사로서 관여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내부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외부예요, 외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제가 인권뉴스 기자로서 와서 점검을 한 결과, 여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변호인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주거생존권 투쟁에 연대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의 수장인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여러분들의 구성원이 어떤 성격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바로 그 얘기죠. 이게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다. 이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남시장을 상대로 면담을 요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전하고 이런 일련 과정 속에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와 외부를 가르고 집단폭행으로 가고 여러분들 싹을 다 우선 집단폭행법 이미 테러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시제에 보면 여러분들이 테러라는 말이 나와요. 테러. 여러분들이 그 서류에 가면 테러 범으로 여러분들은 몰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것은 공인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아주 잘못된 행태다 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에 다행히도 한겨레 신문 기자가 마지막에 문제가 있는 걸 인지했어요. 여러분들이 한겨레 신문사를 방문했고 한겨레 신문사 앞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후에 한겨레신문 그 문제 기사를 쓴 기자가 여러분들 쪽에 연락이 와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그 기사가 나갔어요. 그 기사가 여러분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기사는 아니에요. 그것이 정정보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게임에 대한 어떤 진위 진실 공방으로 쓴 거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다소나마 실었어요. 한겨레신문 기자가 나오고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또 일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요. 최근에 성남시 의회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모 시의원이 바로 경찰서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갖다가 틀은 거예요. 틀고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맞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당신이 가격한 거 아니냐, 가격 때렸다는 말이죠. 이런 표현을 하고 그것이 충돌이 돼가지고 지금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내년을 준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거센터권 투쟁이 성남시 의회에 중요한 쟁점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성남시를 벗어나서 전국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민주통합당의 중요한 사안으로까지 계속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권주수 기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 운동을 하면서 그동안 느낀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사회 추운데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빨리 성남시와 교섭 테이블이 마련되고 진실이 밝혀지고 여러분들의 정당한 주거생존권을 찾아서 따뜻한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연대운동의 한 주축으로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